자, 같이 보자.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 절대값 함수 문제 다 봤을 텐데 절대값 함수를 처리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냥 수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절대값 그냥 무작정 바뀌어버려. 그런 다음에 오른쪽은 a보다 작다 했으면 왼쪽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든요.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프를 따지는 방법인 거죠. 근데 우리 어려운 문제 나올수록 그래프 푸는 게 제일 더 편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식을 한번 분해식으로 바꿔볼게. 정리해주면 2 플러스 a에다가 왼쪽은 2 마이너스 a, 양변에 2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식으로 써도 뭐 쉽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보면 얘 절대값 함수를 그려보는 거지. 우리 절대값 함수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이루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럼 a 마찬가지로 가로선 그려주면 되겠네. y가 a인 상수함수를. 그러면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요 부분들이네. 요 부분 v점이야. 그러면 우리 요 거리가 a면 얘는 y는 x 함수잖아.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거리도 a가 되지. 그래서 여기가 2 플러스 a가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거리가 a였으면 요 거리도 a겠네. 여기는 빼는 방향이니까 2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거리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 결과는 똑같이 2 마이너스 a부터 2 플러스 a가 나온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굳이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왔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우니까 알려주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식 푼 거고 두 번째 식 풀어보면 두 번째 식 인수분해가 되지. x제곱 더하기 4x 3a 플러스 2 3a 마이너스 2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x 이런 것도 시험 가면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보인다고. 우리 지금 마음 편하게 풀어서 그런 거지. 3a 플러스 2에다가 3a 마이너스 2 분배해주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a 플러스 2 x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가 뭐래? 0보다 크대.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 첫 번째 근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서는 3a 마이너스 2일 거고,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근데 a가 문제에서 뭐라 했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의 2의 최대값, 양수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뭐가 잡혔어? 얘가 훨씬 작겠지.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a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적어주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벌려주는 모양의 그래프 형태가 나오면 되겠지.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아까 썼듯이 감싸주는 모양의 그래프인 거고. 그럼 두 개의 교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교점이 없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 2-a에서 2 플러스 a일 거고, 마이너스 a에서 2 플러스 a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 이따 쳐봐. 얘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따 쳐봐.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돼야겠지. 얘랑 교점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교점이 이렇게 되는 상황을 배제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부등식 풀면 3a 마이너스 2가 2 플러스 a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줘야겠지. 교점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부등식 풀면 a의 최소값 나와. 옆에 거 해볼게요.
다 풀었으면 뒤에 두 문제는 그냥 한 번에 쭉 풀어봐. 그냥 단순 계산이야. 경우의 수, 진규랑 규명이 경우의 수 한번 배워봤어? 네. 진규도? 자, 심화 개념 8번이랑 따라 풀기는 한번 쭉 해보죠. 계산 실수하지 말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뭐 노가다지? 이거 뭐야? 12니까 여기는 A라고 뒀잖아? 여기는 12 마이너스 A겠지? 항변의 길이가 1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풀이 방법을 정리하자. 얘는 12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러면 45도니까 여기는 A가 될 거고 여기는 A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직사각형은 맞다 내가 초등학교 실습을 많이 나가잖아. 근데 애들이 이걸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 근데 애들 입장에서 헷갈릴만 하지 않겠어? 얘는 직각삼각형이고 얘는 직사각형이잖아. 헷갈릴 것 같지? 은근 헷갈릴만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어쨌든 이 직사각형이 이 두 삼각형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러면은 식을 써주면 12-a의 a 곱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크거나 같다라 크다. 그냥 크면 되네. 그러면 요거는 그냥 2분의 1 a 제곱이고 넓이가 다음에 또 얘는 또 뭐보다 크다? 요거 2분의 1의 12-a 제곱. 그렇게 해서 얘는 뭐 그냥 단순 계산이었지 내가 말한 대로. 그래서 실수하지 말고 넘어가시면 됐고
앞까지 체크해보고. 자, 다음 유형 보자. 다음 유형 한 번에 나눠보자. 시각 9번. 왜냐면 아까 내가 이미 얘기해줄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얘는 한 번에 같이 보자. 자, fx를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gx를 a-1의 x 플러스 b라고 보는데, 그런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만족해야 된다. gx는 x-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모든 실수. 이런 거 앞에서 못 풀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 gx는 우리 보다시피 몇 차함수 그래프야? 1차함수 그래프지. 근데 내가 개수에 이렇게 식이 있을 때는 뭐까지 생각해주자? 얘가 개수가 0이 돼서 날아가는 것까지 생각해주자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만약 날아간다 쳐봐. 그럼 뭐가 돼 그냥? 1.5형의 상수함수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떤 한 상수함수는 이런 1차함수랑 계속 큰 값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안 되지. 어느 부위에선 작고 어느 부위에선 커지는 그 교차점이 생기잖아, 반드시. 그래서 얘는 a-1이 0이 되는 지점은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고, 아까 우리 큰 거 다칠 뻔한 문제 있었지? 여기 0인 거 생각 안 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어쨌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는 fx랑 x-2 사이에 낑겨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그래프로 보면. 자, 그럼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x-2 그래프면 이렇게 될 거거든. 이거 만약 두 개 교점이 생길지 안 될지 뭐 의심스러우면 두 개 빼서 파멸식 써면 되겠지. 교점이 없는 게 나와. 교점이 있으면 말이 안 되지. 그 사이에 낑긴 거 어떻게 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gx가 이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 gx가 이 사이에 잘 낑겨 있을 방법.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2와 어떠한데 이 그래프가 평행해주면 되겠지. 평행해주면 되고,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 fx랑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핑크색까지 올라가주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접점. 접한다는 건 나중에 엄청 많이 배울 거고, 접하는 지점까지. 접한다는 많이 들어봤지. 접하는 지점까지 만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x-2 그래프고, 얘는 우리가 구하는 gx는 a-랑 x 플러스 b 그래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일단 평행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a-1이 2가 되주면 1이 되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평행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여기 접한 지점은 어떻게 찾아? 우리 어떤 2차 함수랑 직선 접해. 바로 뭐가 떠오르면 돼? 판별식. 그치? 얘는 판별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fx에서 저 2차 함수 있지? 저기서 gx는 우리 1인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2x제곱 4x 플러스 2 마이너스 b 라는 함수가 될 건데, 이 함수가 어때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접할 때까지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고, 뭐 같을 때까지 해서 계산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랑 한번 좀 응용해볼까? 얘가 fx고 얘가 gx잖아. 이 핑크색 부분. 그럼 두 개 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 이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gx가 x축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fx-gx 그래프가 이 접점에서 접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실제로 빼서 그래프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를 뺐을 땐 기울여보자. 답은 3번이 됩니다. 마지막에 판별식보다 작거나 같다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자 보자. 다음 문제도 바로 보자. 다음 문제는 아까 우리 1차식이랑 2차식에서 낑겨있는 형태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둘 다 2차식이야.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뭐 먼저 해볼 것 같아 너네는? 시작 스타트를 어떻게 할 것 같아? 감이 안 잡히지 처음에. 딱 봤을 땐 감이 안 잡히지. 그럴 때 이 두 개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뭐 어떻게. 그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내가 이 두 개를 빼볼게. 왜 빼는지 알게 될 거야. 우리 항상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두 개를 빼서 그 두 개의 교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교점. 우리 뺄 때는 교점 파악할 때 많이 하는 짓이잖아. 하는 거는 쓰고 보니까 어때? 완전 제곱식이 나와. 완전 제곱식. 그럼 뭔 뜻일까? x-3의 제곱은 0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나오거든. 두 개를 뺐을 때. 그럼 두 개의 교점이 x는 1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이차함수가 교점이 보통 이렇게 생기는 게 일반적이잖아. 두 개씩. 근데 하나밖에 없다는 건 어떻게 만난다는 소리야? 접하면서 만난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x는 1인 지점에서 접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더 이상해지지 않아? 이 두 개에 낑겨 있어야 되는데 이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은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날 수밖에 없을까? 여기 낑기는 점 있잖아. 접점. 이 접점을 반드시 지나야지만 말이 되겠지. 뭐 이거보다 살짝이라도 위를 지나거나 아래로 지나면 이 부등식을 위반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접점의 좌표는 1, 뭐 둘 중 아무거나 대입하면 4가 되네. 1,4. 첫 번째로 1,4를 지난다. 그러면 n 플러스 n은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1,4를 지나는 건 알겠어. 그 조건을 적었어. 근데 우리가 더 적어줘야 되는 조건은 뭘까? 얘를 그냥 지나기만 하면 될까? 생각해.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을 그냥 지나기만 하면 될까? 그럼 지나기만 하는 건 이렇게도 포함되죠. 얘는 안 되겠지. 내가 방금 두 번째로 그린 이런 직선은 말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 얘는 항상 이 위에 있는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그래프보다 큰 부분이 생기잖아.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조건은 항상 생각해 줄 때 1,4를 지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지나야 돼? 얘랑 접하면서 지나야 돼. 접하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그러니까 관통하면 안 된다고. 관통하면 이 차함수보다 이 직선이 더 커지는 부분이 돌아와서 색칠한 부분이 있지.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 그래서 관통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이차함수랑 접하면서 만나야 된다라는 걸 추가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접한다라는 말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떠오르면 되는 거야. 왜냐면 접한다는 거는 이 아래 거 그냥 배제해봐. 얘랑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 두 개를 뺀 함수의 판별식이 뭐가 나오면 돼? 0이 나오면 되는 거지. 교점이 하나인 거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 mx 마이너스 n을 빼는 0 이라는 이 방정식이 근이 뭐가 나와야 된다? 판별식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뭐 계산 뭐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겠다. 봐봐. 이것도 복습해보자. 얘가 fx고 뭐 얘 gx를 해봐. 우리가 아는 직선을. 그러면 얘가 지금 fx 마이너스 gx를 뺀 거잖아. 그 다음에 이 접점 뭐라고 했지? x가 1인 부분이라고 했었지. 그럼 이 그래프 뭐가 어떻게 나올까? 개형이 fx에서 gx를 뺀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이 아래로 굴러오는 이차함수 모양이 돼. x축에서 접하는데 그 x의 값이 뭐다? 1인 지점에서 접하는. 그럼 바로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이거 알면 그냥 x-1의 제곱 바로 써버릴 수 있겠지. 최고차항 1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이거 강조했던 이유가 이렇게 식 풀면은 이런 계산 과정에서 훨씬 쉽게 풀 수 있어. 뭐 판별식해서 써도 되는데 뭐 더럽겠지. 얘랑 연립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fx에서 gx 빼면 얘가 x축이 되면서 접점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된다 라는 거 알면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그럼 x-1의 제곱일 거고. 그럼 바로 개수 비교법으로 바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m은 1, n은 3이 나올 거야. 저기 제곱해서 다 하면 10이 되겠지. 저 빼고 풀어보고 심하게 좀 11번은 한 2분 정도 줄게. 너무 대표적인 유형이야. 11번.
다 풀었으면 심화 개념 12번도 한번 해볼래? 따라 풀기까지. 똑같은 유형이거든. 12번은 나랑 한번 또 해볼 거야. 11번 따라 풀기도 하고. 자, 볼까? 12번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거 좀 더 복잡하니까. 11번 잠깐 말만 하고 넘어가면 심화 개념 11번 다시 한번 볼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두근 중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을 활용해주면 되는 거지. 여사건. 뭐냐면 적어도 두근이 하나는 양수라고 했었잖아? 그럼 두근 다 뭐인 거에서? 음수인 걸 구해가지고 걔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양수인 부분만 남겠지. 그치? 얘가 다 집합의 원리야. 이런 전체 집합이 있고 두근이 다 음수인 부분이 이렇게 집합이 있어.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하나는 양수인 부분이 이렇게 있겠네. 라는 원리를 이용한 풀이법인 거지.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99.9%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안 푸는 문제 딱 한 문제 봤어 나는. 확률과 통계하면서. 아주 악독한 문제였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심화 개념 12번 한번 볼까? 얘는 식이 좀 더럽거든. x세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5k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는 0. 더럽지만 얘가 뭐가 되냐면 조립제법이 된다. 개수만 적어주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 2k 마이너스 4 조립제법이 뭘로 될 것 같아? 난 미리 해봤지만 너네 한번 떠올려봐. 뭐 넣어볼래? 좋아, 2 넣어보자. 1,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뭔가 조리적법 하도 많이 해봐서 대충 한 이틀 만에 많으면 3번? 해가지고 거의 다 찾지 이제. 어쨌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네, 이 방정식이. 그럼 여기서 근이 하나 나와. x는 2. 그럼 이 문제의 근의 조건은 뭐냐면 한 근이 양수고 나머지 두 근이 음수가 되어줘야 된대. 그럼 나머지 두 근 음수, 양수 이미 나왔잖아. 여기서 두 근이 음수가 되어주면 되겠네? 우리 두 근이 음수인 건 어떻게 풀어? 두 근의 합은 둘 다 음수니까 합해봤자 뭐겠어? 음수겠고. 두 근의 곱은 양수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 식은 간단하지? 여기 2k는 0보다 작다 해주면 되고 k 플러스 2가 크다 해주면 되는 거지. 두 근이 음수가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근이 음수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럼 우리 또 뭐까지 생각해주면 되겠어?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 말고
그렇지. 판별식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항상 많이 나오는 세트지. 두근의 합, 곱, 판별식.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까지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개 이상의 근이 나오려면 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k-2에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값이 나올 거고, k는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짜라락 연립하면은 부등식이 나오겠지. 셋 다 만족해야 돼, 셋 다. 그럼 그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번 시험 결과에 만약 못 본 과목, 마음에 안 드는 과목이 있다고 너무 연연 안 해도 돼. 기말에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 중간 완전 잘 보고 기말 망한 애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기말에 역전 애들이 대부분이었거든. 나 고딩 때도 난 중간고사 진짜 잘 봤어. 근데 기말고사에 항상 내려가가지고 등급이 밀렸단 말이야. 그래서 기말고사에 오히려 뒷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뒷심이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런 말인지 알 것 같아. 13번 보자. 13번은 이렇게 생겼어. 방정식이 봐봐. x 4제곱에다가 제곱에다가 얘는 상수야. 그러면은 우리 4제곱과 제곱 짝수창만 나왔네. 그럼 우리 뭐를 떠올릴 수 있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준다 라는 걸 떠올리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여기서 식 다시 써볼게. 그럼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t에다가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1인데 n 0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 조건 보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봐봐. 우리 지금 얘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은 몇 개겠어? 2차 방정식이니까 하나, 두 개까지 나올 수 있겠지? 많아야 두 개지?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 결국 구하려는 거는 t가 아니라 x잖아. 이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이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t를 두 개 나왔어. 그럼 우리 t를 다시 어디다 대입해줘야 돼? 여기다 대입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x제곱이 t1이 될 때 뭐 두 개 근이 있겠지. 얘도 엄연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 다음에 x제곱이 t2라는 근을 가질 때 또 두 개가 나오겠지. 그게 여기서는 실근 두 개, 여기서는 허근 두 개. 방향은 반대돼서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지? 우리 얘를 그래프로 따져보면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겼지. 0에서 접하고. 근데 t1, t2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하나는 실근 두 개, 하나는 허근 두 개 나와야 돼. 그럼 실근 두 개 나오려면 t1이라고 쳐보자 얘가. 그럼 하나의 근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지 이렇게 실근 두 개가 나오겠지. 그리고 허근 두 개가 나오려면 하나는 음수이면 되겠지, 그치? 0이면 안 되겠지, 0보다 작아져야겠지. 그래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어떻게 풀면 돼?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지.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부분 딱 봐도 인수분해 되게 좋게 생겼잖아. 생긴 것만 봐도.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해주면 되는 거지. 두근의 곱은 음수여야 되니까. 그냥 부호가 다르니까. 답은 9가 나올 거야. 9개. 근데 기말고사 중간 범위가 어렵고 기말 범위가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어디서 변별을 낼지 모르겠다. 경우의 수도 어렵게 내려면 엄청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같이 하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x 4제곱 x제곱 요소인데 그럼 일단 자연스럽게 뭐 돌리면 돼? x제곱을 t로 치환하기 돌리면 되겠지. 첫 번째로 x제곱을 t로 치환해. 그러면 바뀐 2차 방정식을 적어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5의 t 이거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치환한 식과 이 식을 연립했을 때 그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아니고 두 개를 뭐 연립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고. 어쨌든 이 문제 조건 다시 보자. 그럼 아까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이었지. 근데 이번에 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래. 다 실근이래. 그러면 딱 봐도 이 t는 부호가 어때야겠어?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은 둘 다 양수여야겠지. 양수. 그래야지 실근 2개, 실근 2개, 총 4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그 4개의 실근을 이렇게 명명해줬어. 알파, 베타, 감마. 뭐라고 해줬지? 델타였다니까? 어쨌든 델타 맞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봐봐. 알파랑 델타랑 곱했고 베타랑 감마랑 곱했어. 이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올 거야. 하나는 T1이고 하나는 T2 이렇게 나올 거야. 둘 다 양수겠지? 4개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랑 요 식이랑 연립한다고 했었지 우리. 그러면 저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그려주면 y는 x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2개의 양수 T1과 T2와의 교점의 근을 구해주면 돼. 하나는 T1 하나는 T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근은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고 그 4개를 저렇게 순서에 맞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여기가 델타 이렇게 해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순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 2개 이렇게 겹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T1에서의 봐봐. 이 문제에서 알파랑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곱하고 그 사이 거 2개 곱하고 이렇게 곱하라고 되어 있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는 항상 이 같은 값을 기준으로 나온 근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둘이 곱해지면 막 루트가 날아가고 막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어쨌든 요게 값은 x가 x제곱이 t2라고 썼으니까 하나는 플러스 루트 t2일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t2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t2일 거고 여기는 플러스 루트 t2 여기는 루트 t1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t1 이렇게. 그럼 요거랑 요거 곱하면 루트 날아가면서 t2만 남고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요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t1 이게 될 거고 요 값이 뭐가 된대 문제에서? 마이너스 10이 된대. 마이너스 10. 그럼 t1이랑 t2가 뭐가 된다는 게? 10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근과 계수까지 해주면 끝이지. 그래서 m은 5가 되겠네. 옆에 거 했으면 심화 개념 15번까지도 마무리해보고 우리 경우의 수로 넘어가. 뒤에 두 문제도 해봐. 똑같아.
마지막 문제 방금 했던 거 포인트만 한번 정리해보자. 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유형,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거든.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3. 뭐 앞에 조밀자 곱한 거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근이 뭐가 나왔어야 돼? 1보다 큰 그 두 개의 근이 나왔어야 되는 문제였지. 여기 보면은 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어쩌고 그러니까 축은 x가 3일 때야. 축은 x가 3일 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리고 근도 두 개가 나올 거지.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근이 다 1보다 커져야 돼. 그러면 1은 2보다 왼쪽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 1보다 왼쪽에 이렇게. 그럼 우리 나올 수 있는 식 따뜻하게 말해볼까? 뭐냐면 둘 다 1보다 커야 되니까 F1을 대입해봐야지. 이거 함수값. 이거 은근 중위권 애들은 못 떠올려. 이런 거. 함수값을 대입해봐야지 F1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면 우리 근이라는 건 언제 생기는 거냐면 어떤 A를 지점으로 A보다 조금이라도 커졌어. 근데 그게 양수가 됐어. 근데 A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졌어. 그럼 음수가 됐어. 그럼 우리 양에서 음으로 되는 구간에서 근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겠지. A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음수고 A보다 조금 더 작아지면 양수야.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에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부호 변화가 1 이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F1이 0보다 계속 커져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이건 나중에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그냥 그래프 봐도 딱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거에다가 우리 또 두 분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연립하면 끝이었지. 자 정리하고 우리 경우의 수도 한번 먼저 풀어보자. 너네 수업 정리 책 받았어? 뒤에 있는지 봐줘. 뒤에 있어. 자 그럼 보자. 경우의 수. 일단 먼저 약수의 개수 문제네. 약수의 개수 너무 중딩 때 했던 초딩 문제지 이거는.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24가 될 거야. 24. 그냥 빠르게 넘어가자. 그 다음에 36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그럼 봐봐. 얘는 한번 하고 볼까? 2의 배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360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9 이렇게 될 건데 우리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뭐 많이 해서 알겠지만 지금 같은 문제 유형은 뭐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2의 배수인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풀 거야 너는? 2의 배수라는 거는 소인수 중에 2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다르게 말해볼게. 소인수 2가 몇 개까지 들어올 수 있어? 3개까지 들어올 수 있잖아? 소인수 2가 근데 2의 배수이려면 적어도 몇 개? 1개 들어와야 되지. 또 우리 적어도라는 말이 보이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여사건 전체에서 이거랑 반대되는 사건을 빼주기로 했었잖아. 이거랑 반대되는 게 뭔데? 2가 하나도 없는 사건. 2가 아예 없는 사건을 빼주면 돼. 자 그럼 전체는 우리 위에서 구했듯이 24개라고 했었고 24개 거기에서 2가 하나도 없는 소인수끼리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개수를. 그럼 그냥 얘를 배제하고 얘네들끼리만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그걸 빼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얘네들끼리만 하면 당연히 2가 후보에서도 없는데 당연히 없겠지.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는 뭐야?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한 6이 될 거고 24 마이너스 6하면 18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우리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최대 공약수 뭐야? 180이네. 그거의 약수의 개수 구하면 끝. 옆에 거 빠르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이번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문제 유형은 이 문제는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놓고 우리 항상 많이 보는 문제지. 인접한 영역에는 같은 것을 칠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4가지 색이 있대. 그럼 이렇게 대표적인 틀린 풀이가 뭐냐면 자 A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처음에 스타트를 여기서 끊어봐. 4가지가 있겠지. 4개의 색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여기 근접하면 안 되니까 하나 빼고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여기서 근접하면 안 되네. 그럼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여기서도 근접하면 안 되는 거 2가지 빼서 2가지.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풀면 완전 틀리는 거지. 이게 뭐 경우의 수 문제의 제일 대표적인 틀린 유형이지. 근데 왜 틀렸냐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봐봐. A, B, C, D의 영역이 있는데 봐봐. A와 C가 같다고 생각해봐. 아니 다르다고 생각해봐 먼저.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랑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랑 뭐 얘가 4가지였으면 얘가 3가지가 되고 얘가 2가지가 되겠지 B가. 그 다음에 A와 C가 같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가 4가지가 되면 얘는 바로 자동 결정되겠지. 같은 색이니까.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돼? 색 종류가 하나밖에 안 빠지지. 후보에서 얘는 3가지가 된단 말이야. B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 아까 B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종류가 어때? 다르지. A와 C의 같은지의 유무에 따라서 B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종류가 달라져. 그러면 A와 C를 당연히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을 해주면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답만 맞추면 되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눌 수 있냐. 이렇게 인접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때는 이렇게 꼭 나눠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 또 있겠지. 여기에 4가지 색을 칠할 거야. 근데 얘랑 얘는 인접하지가 않지. 그런 애들은 이렇게 또 분류해서 풀어줘야 오차가 안 생겨. 알겠지? 그래서 인접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때, 이웃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자. A랑 C가 같을 때랑 다를 때 나눠서 풀면 되지. A랑 C랑 같았어. 그럼 A 올 수 있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C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자동적으로 1가지가 되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가 되겠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그 다음에 A와 C가 다르다고 생각해봐. A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그 다음에 C는 다른 것 중에 3가지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2가지. D에 올 수 있는 것도 2가지.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더하면 84가 될 거야. 기본 문제지만 이거 참 함정이었던 거 기억나지? 다음 년 봅시다. 기본 개념 3번하고 교란 수준을 하나만 풀어보고 수업 정리하자. 지불하는 금액수. 이게 은근히 헷갈린단 말이야. 기본 문제가. 자, 10원짜리 동전 5개가 있고 50원짜리 동전 1개가 있어.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1개도 있는데 일부를 사용하거나 다 사용해도 돼. 골라 사용해도 돼. 그때 지불 금액에서야. 금액에서. 지불 방법이 있고 지불 금액이 있단 말이지. 지금은 지불 금액에서야.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런 쉬운 문제 완전히 마스터 해놔야 돼. 너네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안 틀리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었지. 자, 10원짜리 동전 5개가 있어. 50원짜리 동전 1개가 있고 5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500원짜리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 요렇게 중요해. 요렇게. 자, 10원짜리 동전 5개를 한 거랑 50원짜리 동전 1개를 한 거랑 어때? 똑같지? 그 말은 뭐냐면 얘를 10단위로 다 쪼개서 낼 수 있다는 소리야. 예를 들면 일단 10원짜리 5개 있으니까 10원부터 50원까지는 다 낼 수 있겠지. 10, 20, 30, 40, 50 건너뛰기로 다 낼 수 있겠지. 그치? 10원 3개 내면 30, 4개 내면 40. 그리고 50에서부터 이 2개를 합한 100까지도 다 낼 수 있다는 소리야. 왜? 10이 5개인 거랑 50이 1개인 거랑 같은 이런 관계가 성립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10원짜리가 3개 있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1개 있었어. 그럼 얘는 10에서 100까지 다 낼 수 있을까? 얘는 안 되겠지. 어디서 어디까지밖에 못 내? 10에서 80까지밖에 못 내.
근데 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1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그냥 싹 다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쉽냐면 50원짜리도 10원짜리로 싸그리 바꿔주는 거지. 50원짜리 한 개 있었지. 얘를 이제 10원짜리 5개 있었던 걸로 치는 거야. 왜? 어차피 내는 지불 금액의 수는 똑같거든. 대신 지불 방법의 수를 따질 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지불 금액을 따질 땐 우리도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총 10원짜리 10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한 개 있는 이런 문제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낼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그냥 뭐 얘는 10개고 10원짜리 10개 다 내거나 아니면 또 뭐도 있겠어? 아예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총 몇 가지? 11가지. 그다음에 얘는 500원짜리 내거나 안 내거나 몇 가지? 2가지. 11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22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맨 마지막에 보면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래서 1 빼주면 되는 거야. 이런 말 없으면 22가 답인 거야. 있으면 근데 보통 있겠지 뭐. 0원을 왜 지불해?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교란순열이야, 교란순열. 교란순열 말이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별게 아니라 뭐냐면 1번 그냥 직접 문제를 보면서 교란순열이 뭔지 보자.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고 일렬로 나갈 건데 봐봐, i번째 자리에는 숫자 i가 적힌 카드가 오면 안 된대.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첫 번째 자리가 있고 여기 자리야 자리, 두 번째 자리가 있고 세 번째 자리가 있잖아. 이 자리에는 1번 카드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는 2번 카드가 오면 안 되고 여기는 3번 카드가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1번이 아니면 일단 정리하면은 노가다밖에 없어. 알지? 아니면 외우거나 숫자를 외우는 애들이 있어. 첫 번째로 1이 오면 안 되니까 2가 올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는 3이 올 거고 3이 와야 될 거고 여기는 1이 와야 돼. 여기 1이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3이 올 텐데 겹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3이 온다고 쳐봐. 그럼 여기 뭐가 와야겠어? 1이 와야겠네? 그럼 여기는 2가 와야겠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1번 답은 두 가지가 끝이야. 그래서 외우는 애들은 일단 세 가지의 교란순열의 개수는 두 개다. 이 정도로 외우긴 해.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은 숫자가 좀 늘어날 거야. 그리고 교란순열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참신해. 2번은 봐봐. 우리 방금은 그냥 대놓고 첫 번째는 1번 안 돼. 두 번째는 2 카드 안 돼. 세 번째는 3이라는 카드 안 돼. 라고 적어줬잖아.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A1 빼기 1, A2 빼기 2 이렇게 쭉 계산한 게 0이 되면 안 된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A1이 자신 1이 나오거나 A2가 2가 나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란순열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얘는 어떻게 푸냐? 방법은 노가다. 노가다밖에 없어. 그러면 A1, A2, A3, A4 이렇게 쓰고 직접 수영도를 그리거나 노가다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수영도 그릴 때 좀 스마트하게 해야 돼. 봐봐. 얘가 일단 1이 되면 안 되니까 2가 되는 경우부터 찾을 거 아니야? 근데 3도 찾고 4도 찾겠지. 근데 2가 찾을 때 막 몇 가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거랑 3일 때랑 4일 때랑 경우의 수가 다를까? 똑같을 거야. 그래서 2일 때만 경우의 수만 구해서 곱하기 3만 해주면 돼. 알겠지? 항상 이런 거 우리 경우의 수 확통할 때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자격이 같은 애들을 생각해야 돼. 자격이. 얘가 2일 때 경우의 수나 얘가 3일 때 경우의 수나 2랑 3이랑 숫자만 다를 뿐 자격은 어때? 자격은 같아. 그래서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2가 나왔어. 여기에 뭐 1이 들어갈 수 있겠지? 아니면 뭐 3도 들어갈 수 있겠지? 아니면 뭐 4도 들어갈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 2, 1 배치했네. 그럼 남는 3, 4네. 그럼 여긴 4, 3 이렇게 자동 배치. 2, 3 들어왔네. 남은 1, 4네.
그럼 여기 4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1이 들어가지고 나머지 4 여기. 같은 방법으로 2, 4네? 1, 3 남았네? 여기 1 들어와야 되고 여기 3 들어와야 돼. 몇 가지? 3가지. 구했잖아. 이거 3, 4, 1, 2를 다 해볼 필요 없이 뭐냐면 2나 3이나 어때? 1과는 다른 숫자들인 자격이 똑같아. 그 다음에 뒤에 2랑 3 겹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도 똑같아. 자격이 같단 말이야. 얘도 3가지 나올 거고 얘도 3가지 나올 거야.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수업 정리하고